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한 한국 경제 분석 강좌를 맡은 유동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6번째 강의로 AI를 활용한 한국 경제 발전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전통적 경제 성장 이론인 솔로우 모형이나 이번 강의에서 설명한 캐스-쿤만스 모형으로 설명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성장 이론에서는 경제성장 이론의 균형점인 스테디 스테이트로의 수렴이 나타나는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빠른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략 1945년에서 1999년까지는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외에는 가난한 나라가 더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경제성장 이론이 현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경제성장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 비슷하게 더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서 예측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도 보입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우에는 가난한 나라였고 빠른 성장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일찍 나타났기 때문에 경제성장 이론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이 먼저 발생했고 그 뒤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도 빠른 성장을 했다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 이론이 결과적으로는 현실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설명이 쉽기 때문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에서 빠른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성장률의 수렴이 관찰되지는 않지만 선진국 사이에서는 성장률의 수렴이 관찰되고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는 성장률의 수렴이 관찰된다는 컨디셔널 컨버전스와 같은 방법으로 경제성장 이론과 현실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성장 이론은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던 미래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제성장 이론은 캐스-쿤만스 모형을 벨만 방정식으로 풀이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주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수학적 풀이를 통해 최적 전략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은 소득을 얻을 확률이 P이고 낮은 소득을 얻을 확률을 1-P로 확률적으로 모형화한다고 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성장 모형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미래의 기술적 생산성의 향상을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경제성장 모형을 풀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을 보다 잘 수학적으로 풀이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한국 경제가 경제 발전을 이룩할 것을 예측하고 기술적인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난다는 것도 예측하고 미래의 높은 생산성의 혜택을 고려해서 기술과 관련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측했던 것과 같이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나고 높은 생산성의 혜택을 받아서 경제가 예측했던 것과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기술적 생산성의 향상이 높은 확률로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러한 예측에 기반해서 기술과 관련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 투자를 해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생산성의 향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한국 경제가
꼭 성장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경제성장 이론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확률적으로 더 정확하게 모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 생산성의 향상이 꼭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으로 모형화합니다.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을 확률적으로 모형화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높은 기술 수준이 피해 확률로 발생하고 낮은 기술 수준이 1-피해 확률로 발생한다는 방식으로 모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캐스-쿤만스 모형에서는 제약식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을 위한 미래 자본량을 결정하는 The Law of Motion of Capital은 KT 플러스 1은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더하기 1-델타의 KT로 되어 있는데 이 제약식에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A를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약식이 KT 플러스 1은 A 곱하기 KT의 알파승 마이너스 CT 더하기 1-델타 KT로 변경됩니다. 이는 코업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단순화한 형태인 KT 알파에 기술 수준을 뜻하는 A를 곱해준 형태가 됩니다. 기술 수준을 뜻하는 A의 값을 1이라고 생각하면 이전의 제약식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기술 수준이 확률적으로 결정된다는 가정을 추가하면 A의 값이 P의 확률로 1.2가 되고 1-P의 확률로 0.8이 된다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P의 확률로 기술 발전이 나타나 20%의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고 1-P의 확률로 생산성의 하락이 나타나 20%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경우를 확률로 모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벨만 방정식을 다시 풀이하고 확률 변수를 추가하여 3차원으로 시각화하면 화면과 같은 그림을 얻습니다. 이 모형은 단순한 형태로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이 모형에서 더 많은 변형이 가능하지만 그 경우 3차원으로 시각화하여 결과를 설명하는데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시각화에 중점을 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을 풀이하고 시각화하는 파이썬 코드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초록색 곡면과 빨간색 곡면이 있습니다. 초록색 곡면과 높은 생산성이 실현되어 A의 수치가 1.2가 되었을 때의 경우이고 빨간색 곡면은 낮은 생산성이 실현되어 A의 수치가 0.8로 실현되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초록색 곡면이 빨간색 곡면보다 더 높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는 1차적 방법은 높은 생산성이 실현되면 초록색 곡면을 따라 최적화 전략을 정하고 낮은 생산성이 실현되면 빨간색 곡면을 따라 최적화 전략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경우는 3차원으로 시각화되면서 확률이라는 새로운 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높은 생산성이 실현되는 확률인 P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가난한 나라에서는 기술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실현할 확률이 낮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기술적으로 높은 생산성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림을 해석하는 데는 경로를 따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나라에서 기술적 생산성의 향상 없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성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스테디 스테이트로 수렴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로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기술적 생산성의 향상 없이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는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probability 0.1에서 0.2 사이에 위치해 있고 캐피탈 1에서 3으로 진행하는 짧은 화살표를
따라가는 경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확률이 0.1에서 0.2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유는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높은 기술적 생산성이 실현될 확률이 낮기 때문이고, 자본량이 1에서 3까지 증가하는 이유는 이전의 벨만 방정식에서 수치적으로 계산한 스테디 스테이트의 수치적 값이 3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의 발전의 경우에는 확률 0.1에서 0.2 그리고 캐피탈 1에서 2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가 45도의 경로로 움직여 높은 확률과 높은 캐피탈 수준을 달성하는 경로를 밟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점점 더 높은 기술적 생산성을 얻게 되었으며, 기술적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probability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로를 밟으면서 기존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도달할 수 있는 스테디 스테이트 3을 넘어서게 됩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성장에는 높은 기술적 생산성의 실현이 중요한 초기의 경제발전 경로에서 초록색 평면의 경로를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생산성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초기에는 생산성의 차이가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매우 단순화된 설명이며 더 정교한 모형화를 통해 현실과 다른 측면들을 모형이 좀 더 반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형 역시 미래의 기술적 생산성의 향상을 어느 정도는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더 설명을 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는 큰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캐스 쿤만스 모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 변화에 대해 파이썬 코드를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